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요약집 피시고요. 자, 페이지는 393페이지입니다. 393페이지. 예, 첫 주인지 알고 오셨겠지만, 네, 뒤에 남은 게 있어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393페이지고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 이름을 잘 보시면은 일단 집합 건물이고,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자, 첫 번째가 소유 파트예요. 소유 파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파트가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파트? 소유 파트인 거죠. 소유 파트. 그리고 두 번째가 관리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 파트 먼저 보죠. 자, 밑에 집합 건물 소유 부분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전유 부분의 객체가 되는 게 바로 구분 소유권이죠. 전유 부분을 객체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동의 건물이 있어요. 한 동의 건물이. 자, 그럼 한 동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니까 호수가 있겠죠. 호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서 402호. 402호를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 근데 지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한 동짜리 건물이라면은 원칙적으로 일물일권에 따라서 소유권 한 개여야죠. 한 개. 자, 근데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여기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성립된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양괄호 1번을 확인하세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독립성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구분 행위까지 있어야 돼. 구분 행위. 이 두 가지를 갖췄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요?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자,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걸 말합니다. 자,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건축 허가 신청, 분양 계약 등을 통해서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라는 그 의사, 그게 외부적으로 표시가 됐을 때 구분 행위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은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락에서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아직 그 건물이 보이세요?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라고 하는 것이 성립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구분 행위라는 게 있게 되면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법률 규정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뒤로 넘기세요. 자, 뒤로 넘어와서 이제 처분의 일체성입니다. 집합건물 파트에서는 이렇게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전유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 402호, 이 전유 부분에 딸려서 함께 가는 것이 공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입니다. 대지 사용권. 이거를 처분의 일체성이라 그래요. 처분의 일체성. 402호를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이 402호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집합 건물과 관련된 공용 부분에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이 402호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건물 밑에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에 대한 지분도 갑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402호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매매를 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시키고 구분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게 되면은 을한테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서 뭐도 같이 넘어가겠어요? 예, 대지 사용권도 같이 넘어가고 또 뭐도 넘어간다? 공용 부분도. 그 지분도 같이 넘어간다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처분의 일체성이라 그래요. 처분의 일체성. 양괄호 2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갑이 을한테 팔았을 때 같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갑의 402호를, 이 전유 부분을 어떤 병이란 사람이 저당을 잡고 있다. 병이 저당 잡고 있으면은 저당권의 효력이 전유 부분에 미치면서 그 종된 권리에 해당되는 어디까지 다 미치겠어요? 네,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 부분의 지분에도 전부 다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저 402호를 경매 신청하게 되면은 전유 부분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 공용 부분 지분 싹 다 뭐가 되겠다? 다 경매되고 매각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경락을 받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경락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받는 거고 대지 사용권도 같이 받는 거예요. 네, 자 내려갑니다. 자 공용 부분. 자 공용 부분으로 들어왔을 때 공용 부분은 둘로 쪼개집니다. 양괄호 1번에 구조상 공용 부분 그리고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공용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복도, 옥상, 계단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공용 부분이 맞기 때문에 따로 공용 부분이라는 것을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괄호 속 확인하세요. 등기는 불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에 나오는 규약상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규약으로 정했죠. 여기를 공용 부분으로 합시다. 정한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공용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하셔야 돼요. 규약상 공용 부분은. 여기가 공용 부분이라는 걸.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이요. 보존행위. 공용 부분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나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제3자에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누가 하냐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밑에 줄 중간에서 각 공유자가 행사한다는 걸 확인을 하세요. 각 공유자가. 여기 옥상에 할머니가 옥상에 할머니가 어떤 외부의 할머니가 와서 맥주 마시고 있어요. 할머니 맥주. 할머니가 맥주 마시고 있다고요. 그럼 할머니한테 나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할머니 뭐 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단체가 주체로서 행사를 한다고 각 공유자가 행사한다고. 각 공유자가 행사한다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파트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내려가세요. 양괄호 4번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대로 사용하고요. 자, 양괄호 5번도 확인하세요. 자, 공용 부분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분할할 수 없어요. 옥상, 계단, 복도 이런 거 분할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6번입니다. 취득시효가 될 수 없다. 취득시효가 될 수 없다. 20년간 왔다 갔다 해도 취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7번이요. 하자의 추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 설치 보존 흠으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흠결은
전유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자, 공용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가서 대지 사용권 보겠습니다. 자, 대지 사용권은 지상권과 대단히 비슷한 개념이고요. 자, 양보하로 2번입니다. 집합 건물 대지에 대해서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이 대지에 대해서 분할할 수 없다. 그리고 양보하로 3번의 처분의 일체성은 아까 봤던 내용이죠.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보시면요. 규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봅니다.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들어왔죠. 그럼 어디까지 다 미친다고? 대지권에도 다 미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리 처분 금지를 이 특약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다. 등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세요. 파랑 색깔 4번. 구분 소유자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일단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을 추궁해야 되겠죠? 담보 책임. 그럼 아파트 뭐 시공사가 있겠죠? 시공사가 있겠지. 그죠? 그리고 분양사가 있겠지. 분양사가. 그리고 분양을 받으셨죠. 분양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분양자예요. 분양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 그래요. 맞나요? 처음 듣는 단어죠? 수분양자가 갑이었어요. 분양받아서 자기가 직접 거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팔아야지. 그리고 갑이 팔았어요. 을도 팔아야지. 또 팔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병이에요. 현재 소유자. 근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쩍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보니까 벽에 금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본 거죠. 벽에 금이 쩍쩍 가는 거죠. 그럼 현재 화장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 거죠. 하자가. 그럼 냅둬요? 책임을 물어요? 책임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책임 물어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책임 물어요? 현재 소유자가 물어야 되겠죠? 갑은 어디 갔어요? 모르죠. 갑 어디 갔는지 모르죠. 책임을 묻는 사람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하자에 대해서 너네 뭐하냐 지금? 빨리 고쳐라. 책임지라고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담보 책임. 자, 그럼 여기서 담보 책임 물을 때 시공사한테 책임 묻는다, 분양사한테 책임 묻는다. 어디에 책임 묻죠? 둘 다예요. 법 바뀌었습니다. 둘 다. 둘 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먼저 담보 책임 묻는 자는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고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 자, 동그라미 2번.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자. 첫째 줄에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자 쪽에서도 담보 책임을 다 진다는 거예요. 법 바뀌었습니다. 자, 내려가죠. 그럼 기산점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파트 지은 지 10년 넘었는데 고치세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냐? 자, 밑에 표가 나오는데요. 니은하고 디귿을 먼저 확인합니다. 일단 전유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 담보 책임 묻는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부터입니다. 목적물 인도받고 나서 사용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기산점이 시작돼요. 근데 공용 부분은 좀 다릅니다.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때.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칸에 보시면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각 하자 발생 시부터입니다. 인도 입주 시점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 발생 시부터. 자, 뒤로 넘어가세요. 양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밑에 도해 속에 나와 있듯이 행위 정지 청구 소송을 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지 청구하는 거예요. 과반수 결의로 정합니다. 근데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럼 사용금지 청구하는 거예요. 사용금지 청구는 못 쓰게 하는 거니까 4분의 3의 결의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거기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인도 청구나 심지어 경매 청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지 청구, 인도 경매 청구는 전부 다 4분의 3 결의가 필요하죠. 자, 근데 정지 청구는요, 과반수 결의죠. 구별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문이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한테도 행사 가능하다는 거. 채권이 승계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요. 체납관리비 문제입니다. 관리비가 체납돼 있을 때 승계인한테 어디까지가 승계되는 것이냐. 일단 기억에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승계가 되지 않아요. 승계되는 거는 무슨 부분에 대한 거? 공용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근데 디귿에 연체료는 승계돼 안 돼? 연체료는 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낙찰 받았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낙찰 받았어요. 그럼 일단 관리사무소부터 가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연체돼 있거든요. 백반 그렇겠죠? 예.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면은 공용 부분 거만 내라 그래요? 다 내라 그래요? 네? 공용 부분 거만 내라고 다 내라고? 다 내라 그래요. 다 내라 그런다고요. 그럼 다 내야 돼? 공용 부분만 내야 돼? 공용 부분만 내면 된다고요. 이거 모르면 다 내겠죠. 바보같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다 내면 안 돼요. 뭐만 내면 돼요? 공용 부분만. 체납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 거만 내면 됩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뭐는 안 내도 돼요? 연체료는 안 내도 돼요. 승계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관리 파트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관리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관리단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나오듯이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은 별도로 따로 어떤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게 됩니다. 자, 관리단의 구성원은 동그라미 2번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장이 있겠죠. 그게 양괄호 2번의 관리인입니다. 이게 관리단의 대표자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돼요. 네? 소장님이 꼭 그 입주자여야 돼요? 아니어도 됩니다. 아니어도 돼요. 동그라미 2번 확인하세요. 구분 소유자 필요 없다. 자, 그 밑에 줄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게 된다.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게 맞지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내려갑니다. 파란 색깔 2번이요. 관리단 집회. 자, 관리단 집회는 별로 볼 게 없으니까 좀 스스로 읽어보시기 바래요. 넘기세요. 주약 보겠습니다. 자, 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4분의 3 이상. 둘째 줄에 보시면은 4분의 3 나오죠. 구분 소유권 사용 금지 청구, 경매 청구. 이거 아까 봤던 거지요. 4분의 3. 자, 그리고 니은에 규약 설정 변경 폐지 관련된 것도 4분의 3이 필요합니다. 의결권. 자,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재건축 결이 나오죠. 5분의 4의 의결권이 필요합니다. 5분의 4. 자, 그리고 기억에 서면이나 전자방법에 의한 결이 나오죠. 역시 5분의 4의 의결권이 필요해요.
맨 밑에 칸에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게 되면은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죠. 재건축과 복구입니다. 자, 일단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는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에 5분의 4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오세요. 재건축 반대하는 사람한테 촉구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그래요? 서면으로 하셔야 돼, 서면으로. 서면으로 안 해놓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반드시 촉구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괄호 속에 보시면은 2개월 내로 확답이 없었죠? 그러면 참석을 하겠다는 거다, 불참하겠다는 거다? 불참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다. 오른쪽 페이지요. 양괄호 3번. 재건축 결의 내용의 변경. 재건축했던 내용도 역시 변경할 수가 있는데 변경할 때는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의 조합원 5분의 4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건축 결의도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집합 건물이었습니다. 가담법으로 가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이라 그러죠. 여기서 등장하는 권리가 두 가지예요.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이죠.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예? 물권, 채권. 물권이요? 채권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물권이요? 안 알려줄 거예요. 예? 채권이라고요? 물권입니다, 선생님. 물권입니다. 물권입니다. 일단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됩니다.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거기에는 채권자가 있는 거죠. 채권자 쪽에서 돈을 빌려줘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어, 1억을. 그러면 채권자가 있고 갑이 돈 빌렸으니까 갑은 채무자인 거죠, 채무자. 자, 여기서 채무자 갑 쪽에서 담보를 제공한다면, 담보 제공. 제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제 집을. 집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채권자가 집을 담보 제공받고 주로 이때까지 봤던 거는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당권자로 등기를 한다. 그래서 채권자가 저당권 갖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못하면은 경매 신청하는 거였죠. 근데 이 법에서 나오는 건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은 채권자의 명의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를 격려하게 되면은 이런 물권을 가등기, 담보권이라 그러고, 채권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 놓으면은 이런 거를 양도담보권이라고 해요. 채권자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든 가등기 담보권자로서 가등기를 하든 양도담보권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 전부 다 담보 물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쪽에서 변제를 못했을 때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담보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양도담보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얘네들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인 주택 있죠? 주택.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산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은 어차피 저당권 파트에서 다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담법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청산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 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자, 밑에 네모 1번에 보시면 적용 요건 첫 번째입니다. 담보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차용액과 이자 합산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액이 커야 돼요? 빌린 돈이 더 커야 돼요? 부동산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선순위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선순위 근저당은 고려해야 합니다. 예? 고려를 한다고 고려 안 한다고? 고려를 한다고. 고려를 한다고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했던 집이 3억짜리예요. 3억짜리. 그럼 주택은 3억짜리고 채권자가 빌려준 돈은 2억이에요. 그러면 집은 3억짜리고 빌려준 돈은 2억이니까 비교해봤을 때 목적물 가액이 더 크죠? 그럼 가담법 적용돼 안 돼?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돼. 그럼 여기서 채권자 명의로 저 집에 가등기를 했을 때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라면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해가지고 담보권 실행을 하려면은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자, 근데 만약에 선순위에 다른 담보권자가 있다면 그 담보권을 고려해야 되겠죠. 선순위 저당권자 채권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이 없었을 때는 주택가액 3억하고 을이 빌려준 돈 2억하고 비교해가지고 주택가액이 더 크니까 이 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근데 선순위 저당권자가 계시니까 이 경우는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하고 그리고 나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이렇게 왼쪽이 더 커야 이 법이 적용될 텐데 이렇게 되면 반대가 되죠. 을이 빌려준 돈이 더 많잖아요. 여기는 1억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가담법 적용돼 안 돼? 적용 안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공제했을 때 그 금액이 커야 이 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건 내려갑니다. 소비대차 채권이 생겨야 됩니다. 소비대차 채권.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매매대금 채권, 동그라미 2번에 물품대금 채권. 이런 걸 가지고는 가담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뒤로 넘기세요. 동그라미 4번.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과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하다가 일부를 변제해서 소비대차 채권만 남았죠. 이 경우도 역시 문제없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밑에 3번이에요.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격려시키지 않으면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요건이 총 3가지죠, 지금. 적용 요건 3가지. 첫 번째 요건이 뭐였어요? 뭐였죠? 목적물 가액하고
담보물 가액하고 빌린 돈하고, 빌린 돈이 차용액이었죠? 차용액에다가 이자를 더했을 때 이 가액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커야 적용된다?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이 가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담법이 적용되려면은 채권이 반드시 무슨 채권이어야? 소비대차.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된다는 거죠. 소비대차 채권만 인정돼요. 매매대금 채권 돼, 안 돼? 안 돼요. 물품 담보대금 채권 돼, 안 돼? 안 돼요. 무슨 채권만? 소비대차 채권만. 세 번째 요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일단 그것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한다면은 가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양도 담보권이라고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형식상 등기를 갖춰놔야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게 되면은 대물변제 예약만 해놓고 가등기는 아직 경료하기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법률이 적용돼요, 적용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밑에 채권자가 채무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했는데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죠? 그러면은 담보권 취득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담법이 적용돼, 적용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적용되지 않아요? 등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등기가. 그렇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유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채무자하고 채권자. 근데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가등기 담보권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라고 해서 가등기를 경료시켜 놨다고 해서 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자가 되려면 언제가 돼야 돼요? 예? 본등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면 소유자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면 소유자예요. 거치면. 그럼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직 절차 안 거쳤으면, 아직 본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직은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얘가 소유자죠. 얘가 담보권 설정자죠. 담보권 설정자가 소유자다. 그러면 목적물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거죠? 사용수익은 갑이 해, 을이 해? 갑이 하는 거죠. 그러면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갑이 취득하는 거죠. 사용수익도 갑이 하시고 과실도 갑이 취득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거치게 되는 청산 절차. 청산 절차가 4단계죠. 4단계.
자, 4단계 청산 절차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실행 통지. 자, 먼저 실행 통지를 하게 됩니다. 청산금을 통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 기간이 흐릅니다. 이게 2개월이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면 1단계 실행통지서부터 청산기간 거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하고 본등기까지 딱 완료가 됐을 때 이때 비로소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1단계부터 4단계를 거치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4단계까지 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과실 취득권을 얻으려면 몇 단계까지만 오면 돼요? 몇 단계까지만? 이거예요. 청산금을 지급하면 과실 취득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실 취득권을 얻게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아직 본등기는 안 했다면 소유자는 아닌 거지만 청산금을 다 지급했다면 돈 다 갖다 준 거죠. 그럼 과실 취득권은 누구한테 있다? 가등기 담보권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당사자가 누구냐? 가등기 담보 설정자하고 담보권자가 당사자다. 밑에 주의 표현 보세요. 채권자 말고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은 제3자 명의로의 가등기도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고 돼 있죠. 이거 어디 파트에서 봤었죠? 이거 저당권에서 봤었어요. 이거 어디서 봤었냐면은, 이 페이지를 가보면은 기억이 나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어디 나오냐면은, 313페이지. 314페이지요. 314페이지. 펴보세요. 자, 314페이지에서 저당권 성립의 당사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저당권자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이요. 채무자, 채권자, 제3자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경우는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라 그랬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권자 말고 제3자 명의로 가등기 담보권 등기 격려시켰다라는 거죠. 그것도 원칙은 무효겠지만 뭐가 있으면 유효라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유효라는 거죠. 그게 요즘 400페이지에서 했던 말입니다. 자, 양괄호 3번을 확인합니다. 담보 물권의 소유자가 누구냐? 일단 소유자는 설정자가 소유자라는 거. 설정자. 그죠? 근데 얘가 언제부터 과실 취득권을 가진다고요?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부터 과실 취득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아니고
양도담보권자예요. 자, 양도담보권자 같은 경우도 일단 형식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시켜 놨죠. 하지만 역시 아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청산 절차 거쳐야 됩니다. 소유자가 되려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양도 담보권자도 뭐를 거쳐야 되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거를 거쳤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렸지만 양도담보권에서는 청산 절차가 4단계가 아니죠? 몇 단계예요? 3단계잖아요.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간 흐르고 청산금 지급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 하는 단계는 생략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도담보권에서도 청산금을 딱 지급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되면서 과실 취득권도 이제 을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기본적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실행 방법 보겠습니다. 이제 담보권이 실행됩니다. 담보권 실행. 자, 여기서 말하는 실행 방법이 청산 절차 거치는 그 단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산 절차 단계들. 자, 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단계. 청산 절차 4단계. 항상 사례 형식으로 나오든 그냥 보통 형식으로 출제가 되든 가담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 측이 가등기 담보권자겠죠. 그죠? 그리고 갑 같은 경우는 채무자. 자, 일단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 빌려준 돈은 1억이고요. 갑이 을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그 주택은 3억짜리 주택입니다. 자, 결국 가등기 담보권자께서 갑이 변제를 제대로 못하니까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실행. 여기서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등기 담보권자도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담보권을 실행할 때 첫 번째 실행 방법. 가등기 담보권자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자, 혹은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때 두 번째 방법. 청산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매를 신청하는 요 방법을 택했다면은 이 경우는 가등기 담보권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 절차를 택했다면은 이 경우는 이제 4단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거죠. 경매 신청을 하게 된다면은 이 경우는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이 법률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고, 이 법률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건 청산 절차를 거치는 요 4단계입니다. 4단계. 자, 여기서 먼저 1단계 같은 경우가 실행 통지고, 그리고 2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청산 기간이 흐르는 거. 청산 기간. 청산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죠? 왜 2개월이에요? 2단계라서. 2단계라서 2개월이에요. 2단계라서. 자, 그리고 3단계. 청산금 지급. 4단계 본등기. 요까지 끝나고 나면은 청산 절차 끝. 채권자가 소유권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네모 3번 밑에 보시면은 채권자는 귀속 청산이나 경매 청구 중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귀속 청산을 거친다는 것이 바로 청산 절차 거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은 그 효력이 뭐랑 똑같다고요? 저당권하고 똑같다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파란 색깔 1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청산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거든요. 조금 쉬었다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